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전 남편과 상간녀의 결혼식에 찾아가 당했던 것들을 모두 돌려주고 온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의 이혼 후 재혼해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힘들다고 하시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트집거리가 될 텐데 앞뒤를 재지 않고 당장의 감정만 소중해서 불륜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이가 없네요. 몰래 하면 된다는 생각일까요? 영원한 비밀이 있을까요? 불륜을 몰래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양반이죠. 아주 대놓고 불륜을 하는 사람도 본 적 있어요. 불륜남 아는 동생이 불륜남의 내연녀에게 형수라고 부르는 꼴도 봤네요. 기가 차서 원. 제 경우에는 전 남편이 제가 둘째 임신 중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그 나쁜 전 남편 놈과 상간녀의 결혼식에 제가 찾아가게 된 웃긴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전 남편과는 20대 초반에 운전면허 학원에서 만났어요. 저는 학원 수강생이었고 전 남편은 면허학원 강사였죠. 그렇게 만나게 되어 연애를 시작했어요. 달콤한 말들을 참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였죠. 그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20대 중반에 전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 집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신혼집과 혼수를 모두 저희 집에서 했고요. 그 시절에 운전면허 학원 강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꽁냥꽁냥 신혼도 즐기고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큰아이가 3살 때 둘째를 임신했을 때인데 전 남편은 거의 매일 밤을 늦게 돌아오더라고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는 날이 많아졌었답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상황이라서 전 남편을 의심할 정신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전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몇 날 며칠을 싸우고 울고불고 했는데 그놈은 아주 당당하더로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집을 아예 나가버렸어요. 전 남편 놈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었습니다. 몇 달 후에 전 남편 놈은 집에 들어와서 나와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못한다고 했고요. 그때는 아이도 어린데다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저도 멋모를 때라서 그랬는지 이혼녀 딱지를 달고 아이들과 살아갈 것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놈에게 바보같이 아직 당신을 사랑하니 다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면서 집안 살림을 다 때려부수고 다시 나가버리더군요. 한 번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전 남편 놈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떤 여자가 받더라고요.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가 정규 씨 여친이라며 자기랑 만나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를 만나서 남편과 헤어지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나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규 씨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둘째도 임신 중이라고 하면서 아가씨가 우리 정규 씨와 제발 헤어져줘서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준다면 더 이상 아무 말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 상간녀는 웃기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더니 당당하게 저보고 이혼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살찌고 그래서 남자가 바람난 거라며 그 남자 놔주고 저는 제 갈 길 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났지만 그때는 제가 20대 때로 멋모를 때라서 상간녀의 당당함에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나왔네요. 그렇게 저는 그 상간녀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어요.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또 일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어렸지만 친정 부모님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밤에 제가 친정으로 데리러 가서 집에 데려다 재우고 하는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인 노총각이었는데 제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아이 둘도 함께 키우기로 하고 재혼했어요. 남편은 항상 성실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하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재혼 후 몇 년 뒤에 제 여동생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들어보니 동생 시가 쪽 친척 여동생 결혼식에 왔는데 신랑이 제 전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식장 앞에 서 있던 전남편 부모에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제 동생을 알아보고는 전남편 부모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더군요. 결혼식에 깽판 치러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우리 제부가 한 성격 하는 사람인데 제부의 친척 여동생과 결혼을 하는 신랑이 제 전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그놈에게 가려고 했대요. 동생이 친척 여동생 결혼식인데 그러지 말라고 겨우 말렸다네요. 그런데도 제부가 전남편 부모에게 가서는 애들 둘 버리고 부잣집으로 새장가 보내니 좋냐고 물었대요. 그놈의 부모는 싱글벙글하고 있다가 제부의 말을 듣고는 누구시냐고 물어봤다네요. 제부가 신부의 육촌 오빠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러시냐며 한바구음을 지으며 자기 아들의 형님이네 하면서 자기 아들 잘 부탁한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제부가 자신이 당신네 아들의 전부인의 제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네요. 그 말에 전 남편 부모는 사색이 되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제부가 다시 한번 묻겠다며 아들이 애들 둘 버리고 새장가 가니까 좋냐고 물었대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놈의 부모에게 제부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돈이 되었으니 가끔 보게 될 텐데 저 인간을 동서 형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매제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불러야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네요. 그리고는 그 부모 옆에 있던 전 남편에게 형님 형님 하고 부르면서 바람나서 애까지 버리고 재혼하니 좋냐고 했다네요. 그리고 제부가 그놈에게 말하기를 너가 불륜짓거리로 너와 오늘 결혼하는 상간녀의 아버지가 나의 외가로 오촌 아저씨이고 땡땡이는 내 육촌 동생인데 우리 아저씨가 딸이 한 집과 네 과거를 다 알고 있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전 남편 놈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거리기만 했다더군요. 그리고 제부가 전 남편에게 니년 놈들이 한 짓을 아저씨에게 물어보고 모르신다면 아저씨도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니 말씀드려야겠다고 말했다네요. 저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예전에 상간녀가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하면서 되려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이 생각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얼른 택시를 타고 그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최대한 빨리 간다고 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 패백 드리고 있더군요. 제가 패백실로 들어가서 전 남편 작은아버지들과 고모들에게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밝혔고요. 예전에 저한테도 패백 받으셨는데 기억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 전 남편 놈 상간녀 전부 얼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대추를 한 주먹 집어서 전 남편 놈 얼굴에 집어 던져 버렸어요. 상간녀인 신부년에게 이따위 새끼한테 처녀 시집 가니까 좋냐 하며 물었어요. 그리고 니년이 상간녀 주제에 나한테 와서 이혼하라고 지랄거렸을 때를 생각하면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패백받을 준비하던 어른들이 웅성웅성 하더군요. 내가 니년이 나한테 이혼하라 하며 했던 말들과 통화 내용 녹음해 놓은 거 다 가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 놈에게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를 전부 보내라고 했어요. 앞으로 보낼 양육비도 잘 보내라고 하고요. 돈도 얼마 못 버는 주제에 양육비 보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다고 하며 상간녀에게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먹고 살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상간녀와 대화할 때 녹음에 녹취했다는 거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도 겁주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조금이나마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생 부부를 찾아서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집에 와서 그날 있었던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도 같이 가게 전화하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중인데 어떻게 같이 가겠냐고 했더니 회사를 잘리는 한이 있어도 그것들에게 하고 싶단 말이 있었는데 제가 연락했으면 당연히 그 결혼식에 저와 같이 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나쁜 것들 어떻게 생긴 것들인가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오늘 결혼식에서 하고 온 것으로 조금이나마 시원하면 그걸로 됐다고 위로해주며 이제 그 이상한 것들 잊고 잘 살자고 하는 말에 눈물이 터져서 1시간을 넘게 울었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첫 번째 결혼을 모두 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에게 들었는데 그 제분의 외가 쪽 지방 경조사에서 전 남편을 만나면 제부가 전 남편 옆에 가서 형님 형님 하고 부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네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크고 있다든지 저는 어떻게 살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준대요. 그 상간녀도 옆에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한다네요. 그러다가 그놈이 제부의 말에 기분 나쁜 표정이라도 지으면 어딜 형님이 하는 말에 인상 쓰냐고 한대요. 제부가 한성격 하는 거 집안에서 유명해서 그놈은 한마디도 못한다네요. 우리 제부가 동생과 만나기도 전에 제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 남편과 제부는 안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부가 전 남편에게 형님 형님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놈을 괴롭힌다네요. 그 상간녀는 제부 성격을 알아서 뭐라 하지도 못하겠지요. 이 일이 있었던 것도 벌써 몇 년 전이네요. 비슷한 일이 있어서 저도 생각나서 한번 써봤어요. 죄 짓고 살면 이렇게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이제 저는 다 잊고 아이들 남편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부정을 저지른 사람과 그 상간녀의 당당함이 정말 소름 끼치네요. 쓰니님은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신다니 다행입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